마스크를 이렇게 뭐지? 쌤이 이렇게 하잖아요. 유일한 장점이 딱 하나 있어. 화면을 보는데 쌤 턱이 별로 안 길어 보이는 장점 하나가 있네.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어. 좋습니다.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쌤 와이프가 글씨를 못 쓴다고 해가지고 신경이 쓰여. 원래 쌤 신경 쓰는 스타일 아닌데. 우리가 그 고교 과정에서 다루는 확률과 통계에서 특별히 확률 파트는 그냥 확률이 아니에요.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흔히 생각하는 확률과 닿아 있는 면, 그러니까 비슷한 면도 있긴 있지만 뭔가 좀 달라. 그 다른 게 뭔지를 좀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른 지점에서 확률에서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다른 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확률이라는 게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알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확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건이 있다고 치면 PA 이렇게 쓰죠. 이것도 따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게 probability of A인 거죠. 맞나? probability of A. A라는 사건의 확률. 이라고 하면 우리 확률을 보통 일상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NS 분의 NA.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쌤이 한번 말해볼게. 쌤, 확률 뭐 별거 있나요?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맞습니까? 다시. 전체의 경우의 수 분의 특정한 경우의 수.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바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확률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확률과 교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수학적 확률의 약간의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물론 수학적 확률,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학적 확률 역시 큰 틀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 A에서의 경우의 수로 정의를 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특별해. 그 특별한 지점이 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 어떤 사건의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용어의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행이라는 용어예요. 시행. 용어 정리를 좀 똑바로 해주시길 당부드려요. 시행이라는 용어가 있어. 우리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시행이라는 용어 나와 있나요? 시행. 시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반복 가능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실험 또는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시행이 뭐라고요? 반복 가능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실험 또는 관찰. 뭐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가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혹은 당첨제비를 뽑는 거 있죠. 뽑는 행위.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당첨제비를 뽑는 행위. 얘는 반복해서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눈을 가리고 뽑는다고 하면 그 결과값은 당연히 뭐에 의해 지배돼?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거죠. 나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거지. 그러한 실험 또는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고 불러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주사위를 던지는 거 봐봐. 계속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값이 당연히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물론 그거 아나? 야바위꾼 알아? 야바위꾼? 야바위? 뭐 도신 뭐 이런 거 알아요? 도신? 도신은 주사위 촥 던지면 항상 1만 딱 나오게 던질 수 있잖아.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 생각하는 우리가 던지면 당연히 그 결과값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요. 그죠? 그런 실험 또는 관찰 등을 시행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 있냐면 이런 용어가 있어. 표, 본,
공간입니다. 얘를 이제 영어로는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스페이스. 맞겠죠? 표본 공간은 뭐냐면 시행의 결과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 시행의 결과물, 결과값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 말해봐. 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 뭐가 있는 거죠? 결과물들의 집합이니까 결과물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 1, 2, 3, 4, 당연히 5, 6 이렇게 있겠죠. 괜찮지?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이런 용어들 정리가 정확하게 되셔야 돼. 쌤이 우리 수투 그 미적분 할 때도 미분 계수, 변화율 막 이런 용어들을 막 강조했던 것처럼 확률이 어려워지는 친구들이 이런 용어들의 뜻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따라서 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확률도 생각해보면 좀 쉬운 편이거든요. 수투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투에 나오는 그 미적 고난도 문제들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라고. 근데 간혹가다가 4점짜리로 나오면 어려움 겪는 이유가 이런 용어들의 정리부터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 다시 뭐라고? 시행이 있어요. 시행 뭐라고요? 반복 가능하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실험 또는 관찰. 쌤 책 하나도 안 보고 달달달 하잖아. 그것처럼 돼야 된다고. 항상 수학 공부할 때는 용어 정리부터. 그 다음 표본 공간 뭐라고요? 시행의 결과물의 집합. 어떤 시행이 있으면 그 시행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집합. 뭐라고? 표본 공간 집합이라고. 결과물들의 집합. 계속 가볼게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사건은 뭐냐면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뭐라고 해? 사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현재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대한 이 표본 공간의 사건으로서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냐면 짝수들이 나오는 사건 하면 2, 4, 6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 그죠? 짝수들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보통 그 사건 역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보통 뭐 라지 A, 라지 B, 라지 C 등등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죠? 혹은 뭐 라지 X, 라지 Y, 라지 Z 따위의 집합 기호로서 표현을 할 거라고. 여기까지는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근원 사건이에요. 근원 사건은 뭐냐면 원소가 한 개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아마 이제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아직 안 받았나요? 확통? 그 쌤이 제발 바라는 게 특히나 이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 단원, 뭐 다른 단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확률 단원에 나와 있는 이 용어, 4개의 용어들은 달달달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교과서를 한번 교과서에 나오는 서술을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냥 일반 이런 문제집에 나오는 서술 말고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 말고요. 서술을 쭉 한번 제발 읽어봤으면 좋겠어. 확률 아마 받을 거니까 확률과 통계 교과서 받을 거잖아요. 그죠?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4가지의 용어, 근원 사건 뭔지 알겠죠? 원소가 뭐라고? 한 개짜리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러면 현재 주사위를 던지는 이 시행에 따르는 표본 공간에서 의 근원 사건들은 뭐가 있나요? 근원 사건 한번 말해볼래? 집합 1이 있는 거죠. 원소를 1로 하는 이 집합 요거 하나. 원소 한 개짜리인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또 뭐 있죠? 2 이렇게 있는 거죠. 2. 그 다음 또 뭐 있어? 3. 맞아? 4, 5, 6.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의 근원 사건의 총 개수를 말하라고 하면 몇 개? 당연히 6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가 정리가 잘 된 뒤 이 수학적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용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시행이 없잖아. 그러면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아니야. 그건 이따 통계적 확률은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수학적 확률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다시 한번 써보면 A라는 사건, 이제 사건이라는 게 뭔지 알겠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의 확률, probability of A는 이 S가 뭐냐면 표본 공간에서의 근원 사건의 총 개수예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다시 뭐라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그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뭐랑 똑같은 거야?
근원 사건의 총수랑 같은 거죠. 맞아? 말 너무 어렵나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봐봐. 쌤이 분명히 단어를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원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단인 거죠.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는 표본 공간에 따른 근원 사건의 수와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 근원 사건은 뭐라고? 원소가 한 개짜리인 부분 집합이라고. 이 부분 집합들의 개수가 총 몇 개인 거야? 6개인 거죠. 괜찮지? 이 NS가 뭘 뜻한다고? 근원 사건의 총 개수라고. 뭐라고요? 근원 사건의 총 개수. NA는 뭐죠? 특정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이자 근원 사건의 총 개수. 분해. 뭐라고? 특정 사건 A의 총 개수. 여기까지는 됐죠? 그지? 인데 조금 쓸 게 있어. 요거를 여러분들 교재에다 써놨으면 좋겠어요. 교재 한 번만 써봐. 한 번 써보고 한 번만 읽어봐. 이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워. 그리고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구성될 때, 편성되어 있을 때의 근원 사건의 총수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이 말이 참 어렵기도 한데 중요해요. 실제 교과서의 서술도 다 한 것 같아요.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편성되어야만 해. 그리고 편성시켜야만 하고 그럴 때에만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쌤이 이렇게 말로만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본다고. 여기까지 썼나요? 수학적 확률, 사건 A에 관한 probability, 그런 거 알아? probability, 아무튼 probability of A. 쌤 자꾸 영어에 욕심이 생겨. 요즘에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 하고. 너도? 나도. 그죠? 그거 있잖아요. 쌤이 왜 갑자기 영어, 그러니까 예전에도 원래 쌤 어렸을 때도 쌤 꿈이 뭐였냐면 영어로 수학 수업하는 게 좀 꿈이었어요. 영어로 수학 수업을 하고 싶었어. 그러다가 영어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또 갑자기 영어가 막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기생충? 기생충 봤습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19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이 정도로 지금 이슈가 될지는 몰랐어, 사실. 재밌게 보긴, 재밌다고는 했는데 사실 개인적 취향으로 쌤은 조커가 훨씬 더 재밌었거든요. 조커? 조커는 봤나? 조커도 19세는 아닌가요? 맞나?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쌤은 조커를 개인적으로 더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상은 기생충이 휩쓸었잖아. 그건 알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즘에 기생충이 이슈가 되면서 요즘 아닌가? 좀 됐나? 기간이? 아무튼 이슈가 되면서 그 사라최인가? 그 기생충 감독 누굽니까? 봉태규래. 봉준호 감독이 막 상 타러 다니면서 이제 옆에 이제 그 트랜슬레이터 뭐라고 하죠? 통역사 분이 이렇게 막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부인분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 가끔 뭐 하냐면 쌤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너무 늦지 않으면 쌤 와이프도 이제 깨어있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쌤이 이제 보통 조금 수학을 가르쳐줘. 와이프가 쌤한테 좀 영어를 좀 가르쳐주고. 근데 와이프도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요새 이제. 안 한 지 오래되니까. 근데 신기한 게 확실히 문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한국사랑 역사 뭐 이런 건 되게 잘 알더라고. 막 고려시대, 조선시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외웠던 건 안 까먹나 봐, 잘. 그래서 한 번은 그 뭐죠? 그 고등학생 나와서 퀴즈 푸는 프로그램 있죠. 도전 골든벨인가? 거기서 역사 관련 문제가 나왔어. 우리나라 최초의 목판 인쇄물인가 뭔가 아무튼 문제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보기가 이렇게 객관식이었어요. 1번 직지심체 요절, 2번 무주공 뭐더라? 아무튼 그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쌤도 이제 풀었죠. 2번 무주공 뭐라고? 아무튼 그거 말을 못해. 무구정광. 말도 어려워. 무구정광 대다라는 얘기인가? 요거 아니냐 했더니 옆에서 와이프가 피식 웃는 거야, 막. 깔깔깔 웃는 거야, 막.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면서. 방정식의 실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막 싸우고 싶었는데 참았죠. 아무튼 서로 이제 좀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알려주긴 좀 어려운 상태라 사실 배우고 싶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신청을 할까 지금. 너도? 나도. 아무튼 왜 갑자기 이 얘기 나왔죠? probability of A. 그죠? 다시 있었죠, 여기까지? 중요해서 그런가, 중요해서. 같은 정도로 기대도록 구성되어 있을 때, 편성되어 있을 때의 근원 사건의 총수. 근원 사건이란 건 뭡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가 한 개짜리인 부분 집합이에요. 이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편성되어 있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본다고. 가봅니다. 예를 들어서 근원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편성만 될 수 있다면 어떻게든 구해도 돼, 확률을. 가봅니다. 그리고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쌤이 1980 몇 년도인가 태어났어요.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쌤이 대통령이 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쌤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근원 사건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 대통령이 된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따라서 쌤은 태어나는 순간 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야. 빨리 쌤한테 잘 보여야겠죠. 대통령 될 확률이 50%니까. 라고 하면 피식피식거리면서 웃잖아. 그쵸? 왜 웃는 거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뭐가 이상한 거지? 말할 수 있어야 돼. 뭐가 이상해요? 그렇잖아. 대통령이 된다는 것과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근원 사건 두 개 중 하나. 2분의 1이잖아요.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인 거죠. 이해돼요? 되냐고. 무슨 말이지? 현재 O라는 요 근원 사건과 X라는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즉 우리 교과서적으로, 우리 수능 문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고. 어떤 사람이 요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문제 풀어볼래요? 예를 들어서 쉬운 문제니까 한번 풀어봐요. 쌤이 지금부터 두 문제를 쓸 거거든. 두 문제 풀어봐요. 누가 있냐면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어요. 영희가 있는데 사탕 4개를 나눠 먹으려고 한대. 근데 이제 사탕이 종류가 네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사탕은 딸기 맛, 두 번째는 박하 맛, 그 다음 세 번째는 계피 맛, 네 번째는 사과 맛? 이렇게 합시다. 4개의 서로 다른 사탕이 있대요. 서로 다른 4개의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사탕이 있는데 철수랑 영희가 이 4개의 사탕을 모조리 나누어 먹을 거야. 그러면 나눠 먹는 경우의 수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경우의 수.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하나도 못 먹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1번이
누구한테 갈 거냐? 몇 가지? 두 가지. 2번도 누구한테 갈 거냐? 두 가지. 3번도 두 가지. 4번도 두 가지. 총 몇 가지? 2의 4승 16가지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특별히 철수가 먹는 사탕의 개수랑 영희가 먹는 사탕의 개수가 3개 그리고 1개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래요.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래. 한번 계산해볼까요? 계산 시작. 연습장을 펴서 계산 한번 해봅니다. 이게 1번 문제고요. 요거까지만 예를 들고 두 개를 같이 한번 풀어봐. 철수랑 영희가 있어요. 철수랑 영희가 있는데 이번에도 사탕이 4개가 있어. 근데 4개의 사탕이 모두 다 바카맛 사탕이야. 바카맛 사탕. 쌤 개인적으로 바카맛 좋아하거든요. 시원해지잖아. 입안이. 바카맛 사탕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4개의 사탕이 있는데 4개의 사탕이 크기와 모양과 색깔과 무게와 질량 다 똑같아. 심지어는 그 사탕 겉에 붙어있는 먼지 개수, 심지어 4개의 사탕의 원자 구조마저 완벽하게 똑같은 4개의 사탕이 있대요. 오케이? 이해했죠? 이때 마찬가지 똑같이 철수랑 영희가 사탕을 나눠 먹게 되는데 이때 철수가 마찬가지 3개를 먹고 영희가 1개를 먹게 될 확률을 계산을 해보래. 이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계산 시작. 계산해보세요.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철수가 3개 먹고 영희가 1개를 갖고 가게 될 확률. 얘도 마찬가지야. 완벽하게 분자 구조마저 똑같은 그런 4개의 사탕에 대해서 3개, 1개를 갖고 가게 될 확률.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이죠? 일 번 몇 가지였죠? 2의 4승 분의 4 맞나요? 2의 4승 분의 4 그렇잖아. 1번을 영희가 가져가는 경우 또는 2번 갖고 가는 경우 또는 3번 갖고 가는 경우 또는 4번 갖고 가는 경우 4가지가 있으니까 2의 4승 분의 4 그래서 얼마? 4분의 1 그죠? 괜찮아? 요까지는 되는 거 맞아요? 좋아요. 그 다음 보죠? 완벽하게 똑같은 4개의 사탕이야. 그러면 3개 하나 가져가게 될 확률이라는 건 갖고 가게 되는 경우를 따져보면 철수, 빵개, 영희 4개 또는 1개, 3개 또는 2개, 2개 또는 3개, 1개 또는 4개, 1개 4개 빵개? 맞나요? 총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가지? 몇 가지? 1가지? 5분의 1 맞습니까? 이러면 다 틀린 거예요. 그죠? 모두 다 틀린 거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 봐봐. 지금 현재 얘는 이 2의 4승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쌤이 한번 이 2의 4승까지 2의 4승계 이 근원 사건들을 지금 다 나열 한번 해볼게요. 나열 한번 해본다고. 나열해보면 이렇게 한 거거든? 1번하고 2번, 3번, 4번 입장에서 보면 1번이 철수 또는 영희 둘 중 하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써볼까? 철수 1번 녀석 입장에서 보면 누구 또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철수 또는 영희 2가지잖아. 다 쓰기 너무 힘든가?
이게 4승계라는 건 알겠죠, 전체가.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요거를 써볼게요, 쌤이. 0,4, 1,3, 2,2, 3,1, 4,0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철수가 빵개를 갖고 가고 그러니까 철수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0이가 4개를 가져가는 경우인 거죠. 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3 그럼 철수가 몇 개? 1개를 가져가고 0이가 하나, 둘, 3개를 가져가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게 좀 어려워. 이 녀석하고 그러니까 현재의 근원 사건들이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로 총 5개라고 센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원 사건 우리가 다시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쌤이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모두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철수가 빵개 가져가고 0이가 4개를 가져가는 경우하고 철수가 1개를 가져가고 0이가 3개를 가져가는 경우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윷놀이를 해, 윷놀이. 윷놀이를 하거든요, 윷놀이. 윷놀이는 아나요? 윷놀이? 도, 개, 걸, 윷, 모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윷놀이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윷놀이 던지는 게 요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 도개결이 아니고 도개, 걸, 윷, 모가 있는데 물어볼게. 개가 나올 확률하고 모가 나올 확률 중 누가 더 확률이 높아요? 압도적으로 개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건 아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 개인 거하고 모인 녀석의 차이는 모는 몽땅 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죠? 이게 유신가? 이게 유신가요? 이게 뭔가? 뭔가 유신가? 이게 뭐죠, 뭐? 오케이, 좋아. 이게 뭐거든, 뭐? 이게 뭐고, 개는 뭐예요, 개는? 이 4개 중 2개가 뒤집히는 거죠. 괜찮아? 그럼 쌤이 이 문제랑 완벽하게 대응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게. 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상황이 이게 배고 등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배, 등. 그렇잖아. 윷 하나당 등과 배가 있잖아. 동그란 이게 곡선하고 판판한 녀석이 맞나? 반대인가? 반대. 얘하고 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배를 철수라고 하고 등을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0,4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죠. 그치? 2,2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 배가 2개, 등 2개가 나온다는 뜻인 거죠.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도개, 걸륜, 모 이 5개, 도개, 걸륜, 모가 5개잖아. 도는 뭐야? 도는 하나만 나오는 거죠. 하나만. 개는 뭐죠? 2개가 나오는 거죠. 걸은 3개가 나오는 거야. 3,1이라고. 그죠? 윷은요? 4,0인 거죠. 모는요? 0,4인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한 거라고. 이 근원 사건들을 도, 개, 걸, 윷, 모. 윷놀이를 할 때 이 4개의 막대기를 던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도, 개, 걸, 윷, 모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누가 나올, 개가 나올 확률 혹은 맞나? 그죠? 혹은 걸이 나올 확률을 5분의 1로 계산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개 또는 걸이 나오는 거하고 윷 또는 모가 나올 확률이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개가 나오는 이 근원 사건과 윷이 나오는 근원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요? 어렵나요?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좀 쉬울 거야. 쌤이 주사위를 던져요. 근데 주사위인데 얘는 좀 특별한 주사위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들이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윗면과 앞면 각각에 1, 1이 있고요. 그 다음 양쪽 옆면 두 군데 2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 이렇게 2개가 있대. 그 다음 나머지 윗면과 뒷면에 각각 3이라는 숫자랑 저쪽 뒤쪽에 4라는 숫자가 들어있대요. 이때 그러면 쌤이 물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은 뭐가 있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표본 공간은 뭡니까? 말해봐. 1, 2, 3, 4 이렇게 쓰겠지. 표본 공간은 1, 2, 3, 4입니다 라고 쓰겠죠. 그러면 1, 2 나올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모두 다 4분의 1 이렇게 쓸래요? 아니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4분의 1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세지? 6분의 2라고 셀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4분의 1이라고 세는 게 아니고 근원석간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라고 세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총 몇 개 중에서 6개의 면 중에서 1이 나올 수 있는 면이 몇 개입니다. 2개입니다. 되고 있어요? 쌤, 얘는 모두 다 똑같은 거라며. 그래서 일상생활은 없는 확률인 거야.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가상의. 그냥 말 그대로 수학적 확률이에요. 실존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별 확률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걸 5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얘랑 얘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편성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같은 녀석을 모두 다 다른 녀석으로 본다요. 이게 수학적 확률의 뜻에 따라서 확률을 계산하는 핵심이에요. 쉬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이렇지 않아.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사고를 묻지 않아요. 생각할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경우의 수가고 경우의 수가면 끝나요. 근데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고. 돼? 다시 같은 정도로 기대도록 편성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서로 다 다른 것으로 본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본능적으로는 하거든. 감각적으로는 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렇잖아. 1이 나올 확률 계산해봐. 얼마라고? 어떻게 계산해요? 6분의 2라고 계산할 거잖아. 이거 아무도 4분의 1이라고 안 하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극단적으로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가 이렇게 있대요. 있는데 이번엔 4개의 면에 1이 쓰여 있어. 4개의 면에. 그 나머지 몇 개 남았죠? 2개의 면에 아랫면에 2가 쓰여 있고 저쪽 반대편에 3이 쓰여 있대요. 그럼 6개의 면이 다 채워진 건가요? 그죠?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 뭡니까? 라고 했을 때 1, 2, 3 이렇게 쓸 거냐고. 따라서 1이 나올 확률은 3개 중 하나, 3분의 1 이렇게 쓸 거냐고. 그러지 않잖아. 이걸 던져서 누가 1이 나올 확률을 3분의 1이라고 해요. 몇 분의 몇이라고 하지? 6분의 4라고 할 거잖아. 3분의 2라고 하잖아. 그 지점이 뭐냐고. 여기에 있다고. 맨 위는 여긴 1과 여기는 1과 여기는 1과 여기는 1. 이 4개의 1이 서로 같은 일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스스로. 그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돼. 근데 앞으로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야 여기에 있는 1이라는 숫자랑 이 바닥에 있는 2라는 숫자가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편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여기에는 1과 여기에는 3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편성되어 있다. 동등하다. 그 정도가 가능성이 동등하다. 여기 나와 있는 근원사건 1과 여기 있는 1이 서로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편성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는 1하고 1이라는 숫자 하나랑 여기는 2라는 숫자랑 몇 배 차이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야. 1이 몇 개니까 하나, 둘, 셋, 4개잖아. 4개. 2에 비해서 몇 배가 높은 거야. 나올 가능성이 4배가 높은 거죠. 나올 가능성이 4배가 높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얘가 훨씬 더 잘 나오지 당연히. 4면인데 얘는 1면밖에 없고. 되나요? 이해돼? 여러분 예능 같은데 막 이런 거 많잖아.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뭐더라? 옛날에 1박 2일 이런 거 알아? 1박 2일? 1박 2일을 챙겨보진 않았는데 그 보면 맨날 복불복해가지고 여기 저기 땅끝마을 땅끝마을 해놓고 여기 서울 경기 전라도 이렇게 해놓고 화살 막 쏘잖아. 그럼 얘랑 얘가 확률이 똑같은 거냐고. 그러면 서울 갈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이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얘랑 얘는 서로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논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같은 정도로 기대도록 편성을 뭐 해야 돼? 해야만 한다고 우리가.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모두 다 다른 것으로 본다 이거라고.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이 그거야. 물론 같은 것으로 봐도 되는 게 가끔 있긴 있어. 그건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건데. 괜찮아요? 그러면 이 1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6분의 3 괜찮죠? 얼마라고? 6분의 4, 3분의 2. 서로 다 다른 것으로 본다. 1이 나올 확률. 여기까지는 돼요? 되는 거 맞지? 로써 근원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도록 편성되어 있다면 근원 사건들의 총수분의 특정 사건 A의 총수로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수학적 확률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예요. 괜찮죠? 그 다음 이제 소소하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이제 좀 몇 개 있긴 있어. 좀만 더 가볼게요. 좀만 더.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 3개랑 B라는 문자 하나가 있었대요. 이때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에 대해서 배열하는 모든 경우수들 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A, B, A, A로 배열될 확률을 계산하세요. 그랬습니다. A, B, A, A로 배열될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거든? 쌤이 이걸 지금도 두 가지로 풀어드릴 거야. 두 가지로 풀어드릴 텐데 첫 번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구하죠 이거? 우리? 얘네들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죠? 4가지죠? 그럼 4가지 중 1가지니까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오케이? 쌤 아까 서로 다른 걸로 보라면서요. 서로 다른 걸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쓰면 왠지 안 될 것 같잖아? 안 될 것 같잖아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A 서로 같은 걸 모두 다 뭐로 본다고? 서로 다른 것으로 볼 거라고. 따라서 A1, A2, A3가 있고 또 B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들 중에서 배열하는 전체 방법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총? 당연히 4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실제로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 중에서 두 번째로 B가 오는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고? 그쵸? 그러면 이 안에 이 B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A1, A2, A3도 있고요. 몇 개가 있어? A1, A2, A3가 이 자리에서 배열되는 방법의 수만큼 존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때 있잖아. B가 두 번째로 오는 방법 수를 생각할 거니까 우린 이 확률을 계산할 거니까 B가 그러면 두 번째로 왔다고 치면 나머지 A1, A2, A3가 배열되는 모든 방법 수들이 이 B가 두 번째로 오는 방법 안에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분자에 뭐가 들어가? 3팩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까지는 이해돼? 우리는 이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B가 두 번째로 오게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A1, 2, 3를 모두 다 다른 것으로 보고 전체를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들 중에서 특별히 B가 두 번째로 오는 경우의 수를 센다고. 세봤더니 4팩분의 3팩이니까 결과값이 얼마로 똑같아? 4분의 1로 똑같은 거죠. 그치? 쌤, 어떨 때는 같은 것으로 봐도 똑같고요. 다른 걸로 보나 같은 것으로 보나 확률이 똑같고 아까 좀 전에 그거 철수형이 나눠 먹는 거. 어떤 것은 같은 것으로 보고 같은 것으로 안 보면 달라지는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그래서 근원 사건의 편성이 매우 중요한 거야. 근원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편성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어.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무슨 말이냐면 얘를 생각해 볼게. 얘를 생각해 보면 A, B가 배열되어 있는 이 하나를 근원 사건 하나라고 보는 거야. 근원 사건 하나. 표본 공간의 원소 한 개로 보고 있어요. 얘가 있고 또 배열되는 방법 중 뭐가 있죠? A, B, A가 하나 있겠지. 또 뭐가 있어? A, B, A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B, A가 있지. 그치? 그럼 문자들을 막 랜덤하게 일렬로 배열하는 것들 중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나? 이렇게 배열되어 있나? 이렇게 배열되어 있나? 이렇게 배열되어 있나? 그 가능성이 기대되는 정도가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요거나.
그 가능성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야. 같다고. 이게 뭐가 달라요? 그냥 일렬로 그냥 눈을 감고 뿌려. 일렬로 쫙 배열된대. 그러니까 던지면 일렬로 배열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런 시행을 한다고. 내가 문자를 쫙 던져. 그러면 그런 거 알아? 그런 거?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뭐야 이렇게 촥 있어가지고 칸이 창창창창 있고 예를 들면 길 촥촥촥 이게 잘 모르죠 여러분들. 쌤이 뭐 그린지도 잘 모르지. 구슬을 이렇게 또르르 넣어. 또르르 촥 굴러가지고 탁 오고 또르르 굴러가고 탁 오고 또르르 굴러가고 탁 오고 또르르 굴러가고 탁 오는 거. 그런 거 안 해봤죠? 여러분들 오락실 같은 데 가봤어? 오락실? 오락실에 이렇게 딱 당기면 구슬이 하나 100원 넣으면 구슬이 또르륵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 A 문자 3개, B 문자 하나를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럼 띠르릉 하면 A라는 문자든 여기는 A든 여기는 A든 여기는 A든 여기는 B든 어디로 갈지 다 랜덤하게 그냥 지멋대로 되잖아. 우연하게 결정되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되든 이렇게 배열되든 이렇게 배열되든 이렇게 배열되든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되나요? 눈을 감고 봐봐. 시행의 결과로서 나오는 근원 사건들이라 그랬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그럼 지금부터 주머니에다가 생각해봐. 이 A 3개 B 하나를 배열하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요런 배열 상태를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야.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어. 똑같은 공 4개가 있어.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공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가 색칠되어 있기를 A라고 색칠되어 있고 B라고 색칠되어 있어요. 이 배열을 뭐라고 볼 거냐면 눈을 가리고 공을 뽑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내가 첫 번째 공을 딱 뽑았을 때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다 어때? 그게 내 의지대로 되는 거야? 아니죠.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거지. 내 손 안에는 4개의 공이 굴러다니고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뽑았어. 그럼 요 A가 나올 수도 있잖아. 혹은 요 B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4개의 공 중에 선택을 했어요. 요거 하나나, 요거 하나나, 요거 하나나, 요거 하나나 모두 다 동등한 거죠. 나올 가능성이. 이 낱낱을 보면 똑같잖아. 눈을 가리고 공을 뽑는다고 치면 4개의 공 중 하나를 뽑았다니까? 그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잖아. 4개의 문자가 모두 다 동등하다고.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배열 상태도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 중에 몇 개? 1개라고. 4개 중에 하나. 4분의 1. 돼요? 그 다음 얘도 한번 볼게. 얘도. 이번에는 이거라고. 이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특별히 B가 2번째 오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 4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각각의 경우들을 다 써볼 거야. 지금부터 다 써볼 거거든. 근원 사건들을 다 낱낱이 볼 거라고. 그럼 첫 번째 근원 사건은 이런 게 있겠죠. 요게 근원 사건 1개겠지. 요러한 순서상 근원 사건 하나. 어떤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뭐도 있어. 배열되는 방법들 중에서 A1 A3 A2 B 또 하나의 근원 사건인 거죠. 맞아? 세 번째 근원 사건 뭐가 있어요? A, 2, A1, A, 3, B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럼 얘네들 모두 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고. 돼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이런 게 총 몇 개인데 24개, 4팩토리얼 가지잖아. 이 중에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건 B가 몇 번째 오게 되는 거? 2번째 오게 되는 거. 그러면 B가 2번째 오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총 24개라는 건 알겠지?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총 24개가 있다고. 4팩토리얼까지 24개가 있어. 그들 중에서 B가 2번째로 오는 건 A1, A2, A3도 있고요. B에다가 A1, A3, A2도 있고요. 이해돼요?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A1, A2, A3가 일렬로 배열되는 방법 수만큼 존재하는 거죠. 해서 몇 팩? 3팩까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하나, 이렇게 계산 하나 어떻다고? 결과는 같다고. 왜? 어차피 이 녀석의 근원 사건들도 같은 정도로 편성되어 있고
이 각각의 근원 사건들도 같은 정도로 편성돼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그 결과값은 같다. 돼? 쉽게 그냥 결론, 그러니까 쌤이 이 말을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쉽게 결론을 내서 분모에 내가 분모 있잖아. 분모 계산을 할 때 분모를 계산할 때 만약에 중복조합을 쓰고 있잖아. 중복조합 공식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90%는 틀렸다고 보면 돼요. 분모에다가 중복조합 공식을 쓰고 있으면 틀렸다고 보면 돼. 근데 쌤이 90%라고 했잖아 방금. 그럼 10%는 맞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걸 또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건 쌤이 문제를 풀다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알겠지? 일단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일단 오늘은 내가 분모에 중복조합을 쓰고 있어? 그러면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 일단은. 대부분은 틀리니까. 아까 그 5분의 1이라고 쓰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렇잖아. 0개, 4개, 1개, 3개, 2개, 2개, 3개, 1개, 4개, 빵개. 이것도 사실은 철수가 먹는 것 개수 X개, 영희가 먹는 것 Y개에서 2개 더해서 얼마? 4가 되는 순서상을 보는 거잖아. EH4, 5개. 그래서 틀린 거라고. 왜? 0,4랑 1,3이랑 같은 정도로 기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게 수학적 확률의 뜻이라고. 수학적 확률의 뜻. 괜찮죠?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냐? 1등급 이상 만점을 맞으려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돼. 쌤, 저는 1등급 안 맞을 겁니다. 그냥 뭐 조합에 관한 그냥 경우수 구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결정적이긴 해. 그냥 경우수 구할 수만 있으면 돼요. 대부분은. 근데 그 마지막 2등급에서 1등급 그걸 가늠하는 그게 이거라고. 다시 뭐라고? 뭐 쓰지 말라고요? 중복조합 쓰지 말라고. 근데 중복조합을 써도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일단 오늘은 안 된다! 꼭 기억해. 알겠죠? 일단 거기에만 주목해. 근원 사건들을 같은 정도로 기대도록 편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괜찮죠? 오케이? 여러분들 혹시 너무 힘들죠? 갑자기 이상한 말만 막, 그죠? 몬티올의 딜레마라고 알아요? 몬티올의 딜레마? 이렇게 말하면 알걸? 몬티올 쇼라는 게 있었어. 몬티올 쇼. 몬티올 쇼라는 게 있어서 그 몬티올이라는 그 쇼 프로그램 진행자의 이름이 아마 몬티올인가일 거예요. 그 미국인가 어디의 쇼 진행자의 이름이 그 MC 있잖아요. MC. 뭐 유재석처럼. 요즘 잘 나가는 MC는 누구죠? 여전히 유재석인가요? 아무튼 유재석처럼 몬티올이라는 유명한 쇼 진행자가 있었는데 말하면 다 알 거예요. 봐봐. 문이 3개가 있었어. 문 3개. 문이 3개. 이게 영화로도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 뭐더라? 21이라는 영화였나? 거기서 나왔었는데 문이 3개가 있고 2개의 문에는 염소가 있어. 하나의 문 뒤에는 스포츠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몬티올은 진행자고 참가자 있잖아. 퀴즈 푸는 사람이 참가를 해가지고 이제 다 맞췄어. 10단계까지 다 맞췄어요. 다 맞추고 이제 마지막 상품을 주는 시점이야. 상품을 줘야 돼. 그래서 1번, 2번, 3번 문 중에 하나를 고르래. 참가자한테 고르세요. 골라서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그 녀석이 오늘 네가 가져갈 상품입니다. 문 2개에는 염소를 놔두고 그 다음 한 문에는 뒤에는 스포츠카. 그 쇼가 아마 포르쉐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당시에. 포르쉐라는 차가 좀 좋은 차잖아요. 맞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10단계까지 열심히 맞춰서 왔는데 잘못하면 염소를 갖고 가게 되는 거야. 문 열어서. 그래서 딱 이제 몬티올이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을 열어서 나오는 녀석을 상품으로 가져가시고 상품을 오늘 타고 가세요. 이 자리에서. 그럼 뒤에 염소가 나오면 염소를 엥 하고 타고 가야 돼. 스포츠카가 나오면 스포츠카를 타고 슉 가면 돼요. 멋지게. 그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몬티올이 두구두구두구 여세요 했어. 여세요. 여십시오. 그래서 참가자가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 거죠. 1번, 2번, 3번이 있어.
이렇게 1번, 2번, 3번인데 1번을 착 골라서 이제 열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몬티올 진행자가 이제 MC니까 긴장감을 위해서 잠깐 이러는 거야. 잠깐. 잠깐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1번을 골랐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2번 문을 오픈을 해줬어요. 2번 문 오픈. 잠깐 열지 마세요. 오픈을 해주면서 염소가 나오는 걸 확인을 시켜줬어. 염소가 나왔어. 이때 선택하라고 한 거야.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오케이? 이해됐어요? 만약에 질문 여러분들이라면 그대로 갈래요? 아니면 바꿀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요즘 이런 말 쓰면 안 되긴 하지만 남자답게 난 남자다. 그대로. 혹은 바꾼다. 아니야. 응? 바꾸는 게 나으니까 해준 거 아니야? 아니잖아. 역으로 뒤통수 치려고 이걸 안 고르게 하려고 바꾸어라 마라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잖아. 막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쇼가 진행되고 나서 진짜로 이게 핫 이슈가 됐어요. 유지를 하는 게 확률이 높다. 아니면 바꾸는 게 확률이 높다. 아니면 어차피 둘 중 하나니까 반반이다. 뭐 이런 게 심지어는 막 그 저명한 미국에 있는 무슨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제 하버드라는 게 아니고 실제 무슨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에 수학과 교수가 와가지고 야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남자답게 그냥 가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맞다. 또 어떤 무슨 뭐 있죠? MIT 대 교수는 아니야 얘랑 두 개 똑같으니까 2분의 1이야. 어차피 50대 50이야. 막 이런 수학 교수들끼리 막 논쟁이 붙은 거야. 그때 당시에 이 쇼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만큼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문제예요. 실제로 이게 수학 확률 문제야. 그 다음 예전에 경찰대 기출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실제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출제될 수도 있는 주제예요. 혹시나 사관학교 갈 친구들 있나? 사관학교 기출로는 꽤 많이 출제가 됐었어. 사관학교에서는.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쌤은 정답을 알거든요. 그리고 논리적 검증도 가능해. 그리고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야. 당연히 바꾸는 게 나아요. 결론은. 바꾸는 게 낫다고. 실제 확률 한번 계산해 본다고. 실제로 확률을.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시켜드릴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검증을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직관적인 이해가 있으면 받아들이기가 좀 편하거든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게 문이 3개라서 그런데 문이 예를 들면 1000개가 있대. 1000개. 1번부터 1000번까지의 문들이 있대요. 1000개 너무 많나? 100개가 있어. 100개. 100개가 있대. 1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고르라고 했어. 그러면 처음 생각해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들어가봐. 투영을 해봐. 감정을 이입해봐요. 감정이입 한번 해봐. 1번부터 100개의 문이 있어. 문 한 군데에 포르쉐가 있고 99개의 문에는 염소가 있대.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했거든? 선택해봐 빨리. 몇 번 선택할래요? 1번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죠? 1번 선택했어.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의 마음가짐은 어때? 문 하나에 포르쉐가 있고 나머지 99개는 염소야. 마음이 어때? 하나를 고르면서 마음이 어때? 10문제나 풀면서 퀴즈 열심히 풀었는데 오늘 염소 타고 가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1번을 딱 골랐을 때 심정이 그렇잖아. 근데 이제 쌤이 진행자인데 1번 골랐어요? 기다려! 열지 마! 그래서 잘 봐. 쌤 행동을 잘 봐. 2번 문을 열어줬어. 3번 문 열어줬어. 그러니까 염소가 매 하고 나오고 있는 거죠. 막 난장판이 되는 거지. 2번 문 열었어. 3번 문 열었어. 4번 문 열고 5번 문 열고 7번 문 열고 갑자기 8번 문을 건너뛰더니 9번 문 열고 10번 문 열고 11번 문 열고 100번 문까지 쫙 열었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1번부터 1번은 안 열고 있어요. 내가 골랐으니까. 2번 열었어. 3번 열었어. 두구두구두구 막 두구두구두구 하고 있어. 4번을 열었어. 5번을 열었다니까. 매매 염소들 막 나와서 걸어다니고 있어. 6번 문 열었어. 7번 문 열었어. 갑자기 8번 문을 건너뛰더니 9번 문 열고 10번 문 열고 11번 열고 12번 열고 13번 열고 14번 열고 100번까지 다 열었어요. 매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아, 이상하잖아. 왜 하필이면 8번문을 건너뛰고 간 거냐고. 그 상황에서 바꿀래, 안 바꿀래? 바꿔야지. 그쵸? 처음 내가 골랐을 때는 거의 희박한 가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100개 중에 내가 하나를 찍어서 맞추나? 했잖아. 아니, 느낌상. 사실 이게 수학적이진 않아, 지금 하는 게. 쌤이 지금 하는 논리가 수학적이진 않다고. 오케이? 근데 느낌 한번 생각해봐, 느낌. 좋아. 1000개. 문이 한 500개 있다고 쳐볼까? 500개? 하나만 포르쉐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2번 문을 딱 선택했어. 2번 문. 2번 문 열려고 하는데 잠깐! 하면서 참가자가 아니 그 진행자가 1번 문을 열었어. 3번 문 열고 4번 열고 5번 열고 차례대로 열.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열고 13번을 갑자기 건너뛰네. 14번 열고 15번 열고 16번 이렇게 열었다고. 느낌상 바꾸는 게 낫겠죠. 그렇잖아. 설마 내가 처음에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1번을 딱 선택했는데 그게 포르쉐라고? 좀 그렇잖아. 그쵸? 느낌은 좀 오죠, 느낌? 그러니까 이건 논리가 아니야. 논증은 아니에요. 그냥 느낌만 좀, 그렇구나.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본다고. 가봅니다. 수학적 확률은 뭐예요? 시행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근원 사건에 대해서 근원 사건들의 총수 분의 특정 사건의 총수죠. 가봅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어. 1번에 실제 포르쉐가 있고 염소가 있고 염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죠? 2번 문에 포르쉐가 있고 염소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염소고 포르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출발 한번 해볼게. 갑니다. 그러면 1번 문을 내가 택했어요. 1번 문을 택했어. 그러면 진행자가 문을 하나 열었어요. 2번 문을 예를 들어 열었다고 칩시다. 그럼 바꾸면, 그러니까 지금 뭘 계산하려고 하냐면, 바꿨을 때 당첨이 될 확률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1번을 내가 선택을 했어요. 진행자가 문을 오픈을 해줬어.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바꾸면 당첨되지 않는 거죠. 맞아? 괜찮아? 근데 어차피 얘든 다 동등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 녀석으로만 한정해서 해도 괜찮겠죠? 맞아요? 되겠지? 여기까지는 돼? 다시 내가 1번을 선택했어. 진행자가 하나를 열었다니까? 바꾸면 당첨이 안 되는 거죠? 좋아. 가볼게요. 내가 2번 문을 택했어요. 2번 문을 택했다고. 그럼 진행자가 오픈을 해줬어. 염소가 나와 있겠죠? 바꾸면 당첨돼, 안 돼? 되는 거지. 괜찮아? 내가 3번 문을 택했어요. 진행자가 오픈을 해줬어. 바꾸면 당첨돼, 안 돼? 당첨되는 거죠. 되고 있어?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같은 거지. 그렇잖아. 1번을 했을 때 열었어요. 당첨 안 되잖아. 2번을 골랐어. 열었어. 당첨 되잖아. 3번을 골랐어. 오픈을 해줬잖아. 열면 당첨. 바꾸면 당첨 되는 거지. 몇 개 중 몇 개? 3개 중 2개라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첨 확률이 몇 분의 몇? 3분의 2라고.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무조건 바꿔야지. 3개 중 2개라고. 됩니까? 근원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도록 편성할 수 있으면 된다고. 되겠어요? 아무튼 3개 중 2개. 수학적 확률의 뜻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률에 대해서. 아마 지금 우리 쌤이 나눠준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는 좀 쉬울 거예요. 쉬울 거고 요거 풀고 나서 확률의 곱셈 정리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